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황반 변성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 어떤 시각, 어떻게 치료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에이스안과 신경훈 원장입니다. 자, 얼마 전에 황반변성이 심한 환자분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본인 눈이 캄캄해지면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평생 어떻게 사냐고 걱정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황반변성은 절대 그렇게 눈이 캄캄해지는 질환이 아니고 한가운데만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황반변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요즘 환자분들이 미디어 매체를 많이 통해서 황반변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황반변성, 실명하는 질환이구나. 어떡하지? 어떻게 치료하지? 눈앞이 캄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황반변성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 어떤 시각, 어떻게 치료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황반변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황반이라는 거는 우리 눈 안쪽에 있는 전체 망막의 한가운데 10% 정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눈 전체 망막의 기능의 면적은 10%지만 하는 기능은 99%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니까 황반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황반 이외에 어떤 심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황반만 정상이라고 하면 시력도 1.0,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면 황반변성에서의 이 변성이란 변하다. 이 황반이 원래 조직과 달리 어떤 변화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반에 피가 난다든지 고름이 생긴다든지 지방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섬유막이 생기면서 이 황반이 쭈글쭈글해진다든지 그리고 이 황반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통틀어서 변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반변성이라는 용어는 황반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를 통틀어서 황반변성이라고 하고 황반의 어느 정도 면적, 많은지, 넓은 면적인지, 좁은 면적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피가 났는지, 구멍이 났는지, 깊숙이 침투한 정도, 심한 정도에 따라서 시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방송에서 쉽게 접하는 일반적인 황반변성이라는 거는 습성 황반변성, 삼출성 황반변성, 영어로 wet AMD라고 하는데 습성, 뭔가 습하다, 삼출, 뭔가 분비가 됐다는 의미인데 이 분비물, 습성, 이 용어가 보통 황반 부위에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그 신생혈관이 터지면 피가 나게 되고 신생혈관에서 지방이 누출이 되면 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피나 지방이 쌓이는 변성이 있는 경우에 습성 황반변성, 삼출성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이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시력이 심한 경우에는 0.1까지 떨어지게 되고 물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0.7, 0.8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0.1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하루아침에 그리고 치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라는 루센 땡땡, 아일 땡땡이라는 주사를 눈에 직접 주사를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한 달이나 2달 간격으로 눈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되고 이 주사를 하면서 이 신생혈관이 가라앉게 되면 한 달, 2달, 3달을 좀 띄운 다음에 다시 이 신생혈관이 또 자라나는 경우가 많아요.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러면 또 주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찾아왔던 환자분은 거의 10년 동안 50회의 주사를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이 주사를 맞아야 되고 오랫동안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중심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 삼출성 황반변성입니다. 그래서 애호가 안 좋은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이 눈앞이 캄캄해지고 뭐 자녀분들 얼굴을 못 보고 이런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삼출성 황반 변성과 대비되는 변성이 건성 황반 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이 AMD라는 건데 이 황반 부위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는 거죠. 원래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드루젠이라는 게 생기면 원래 황반 부위의 세포들이 이 드루젠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드루젠을 청소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시력이 점점 삼출성 황반 변성은 하루아침에 시력이 떨어지지만 이 건성 황반 변성은 점차적으로 1년, 2년, 5년, 10년 점진적으로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건성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주사를 맞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성 황반 변성 환자의 경우에는 주로 루테인을 복용을 하는 거죠. 이 루테인이 황반의 기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루테인을 복용하는 거. 그렇다고 이 황반 변성이 치료되는 건 아니고 이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망막 점막이라는 황반 변성이 있습니다. 황반 부위에 이런 섬유성 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섬유성 막이 이 황반 부위를 이렇게 쭈글쭈글 주름을 만들게 되면 우리 눈의 안쪽에서 망막이 필름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 사물을 봤을 때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게 되는 게 망막 점막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망막 혈관 폐쇄나 망막 열공 같은 게 있었던 환자한테서 망막 점막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런 질환이 없는 환자에서도 망막 점막은 특별하게 원인 없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망막 점막의 진행은 대부분은 아주 느리기 때문에 크게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5년, 10년이 지나가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좀 찌그러져 보이는 게 심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망막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인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반 원공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황반 부위는 정상적으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인데 이 오목한 부위가 구멍이 생기는 걸 황반의 원공, 이것도 후유리체 박리라고 해서 이 황반 부위에 붙어 있는 후유리체가 떨어질 때 이 황반에 구멍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 역시도 하루아침에 시력이 0.1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황반 원공의 치료는 수술이 1차적 치료이고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야만이 시력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몇 가지 황반 변성에 대한 대략적인 개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집에서 본인이 혼자서 이 황반 변성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자가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암슬러 그리드 진단 방법이죠. 자,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는 암슬러 그리드를 요거를 30cm에 대고 한쪽 눈을 가리고 이 정중앙에 있는 이 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정중앙에 있는 점을 바라보고 그때 이 주위에 있는 그리고 정중앙에 있는 점이 안 보이거나 점에 있는 이 일자가 구부러져 보이거나 혹시 그 주위에 안 보이는 격자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어떤 황반 변성의 어떤 한 종류가 자기 눈에 있다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쪽씩 다 해봐야겠죠.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 집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황반 변성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황반 변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힘내시고요. 끝까지 열심히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